오늘 저희 주제는 유치원에 맡기는 엄마예요. 네. 네. 근데 참 제가 이 사연을 받고 가정에서 이렇게 요번에는 사연을 주셨다기보다 이렇게 데이케어나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아 선생님들. 선생님께서 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여러 측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감도 할 수 있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박사님 제가 사연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가정 상담을 잘 듣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데이케어 센터, 유치원 등 영유아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케어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땐 정말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다 맞춰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원할 때 옷이 좀 매우 더럽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바빠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내시는 부모님도 있고, 또 방치한다는 느낌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게 돼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아니면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고 할 때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 저희한테 책임을 물으실 때 참 그 일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홀리데이가 있고 나서 다시 아이들이 유치원에 올 때 그동안 가르쳤던 교육, 어떤 행동, 그런 부분이 특별히 디스플린이 또 안 되는, 네, 모든 것이 다시 그라운드 제로로 간 듯한 느낌을 마주할 때 매우 힘듭니다. 저도 지혜롭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건강하게 선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가정 상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면서 네.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맞아요. 사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뭔가를 네. 함께 교육해 나가는 건데, 이건 거의 이제 차일드 어뷰즈 해당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때리거나 무슨 성적 폭행을 해야만 어뷰즈가 아니라 네. 그 청결 상태를 유지 안 한다든지, 또 몸이 아픈데 잘 제대로 병원에 안 가거나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차일드 어뷰즈에. 그러니까 방임이라 네. 그래서 네네. 그거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유형의 그 차일드 어뷰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사가 신고를 안 했다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도 그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잖아요. 네네. 우리도 그거를 24시간 안에 보고를 안 하면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심하게는 벌금을 문다든지 라이선스가 기복된다든지, 네. 아주 심한 감옥에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그 죄에 속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원래는 이 어린이들이 우리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을 때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대를 한 어떤 흔적이 있다든가, 또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또 아이들이 몸이 아픈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런 증세가 있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잘해 주시겠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혀 신고가 안 되면 저희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항목이 되기 때문에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학할 때 그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항목에서는 모든 건 다 비밀이 유지되지만 이러이러한 거는 비밀 유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우선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사인이 안 받고 나면 이 법적 소재가 아주 심각해요.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그 어린이 학대에 대한 법이 아주 엄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선생님들이, 이 어린이를 다루는 교사들은 본인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나는 네. 이렇게
준수하겠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만 학대를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남이 어린아이를 위험하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제대로 그렇죠. 돌보지 않아도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죠. 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그런 선이 어디까지인가 알려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들을 청결하지 않게 대한 위생 이게 안 됐다든가 네. 씻기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히고 막 이런 어떤 걸 보이면 그거는 반드시 경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래서 이 아이의 위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이가 병이 나거나 또 이 요즘은 또 병 아이만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아이들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래도 협조가 안 되면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유치원 정도면 어린이 혼자 사기는 어려운 연령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네. 또 이제 병 아프다 그러는데 교사가 데려갈 수 없어요. 아주 위급한 네. 뭐 난원을 부른다든가 이럴 정도 위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와서 다쳤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병이 난 상태에서 열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등교를 하면 그거는 반드시 부모한테 책임져서 병원을 데려가게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어린이를 다루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대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미리 이거는 어떤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신고했다는 것도 알릴 필요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 프로텍티브 단체가 따로 있어요. 네. 신고가 되면 누가 신고했다는 걸 알리지 않고 그 가정 방문을 해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책임을 물게 돼 있고 네. 심각하면 아이를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폴스 네. 케어나 이렇게 강제로 네. 보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무슨 네. 사랑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부모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다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렇죠. 자세는 네. 이럴 때 고치지 않으면 학교 들어가면 더 심각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이건 좋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랑 망설이지 마시고 교사로서 내가 딱 해야 할 일만 딱 선을 그셔야 되고 이게 경계선이에요. 바운더리. 네.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이 있고 학교 교사가 해줘야 할 일이 있잖아요. 네. 분명하게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훌륭한 교사예요. 네. 이제 그거를 지나치게 뭐 아이를 다 막 이렇게 케어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유치원에서 애들 뭐 옷을 입히다는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부모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는 알렸다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를 네. 남겨야 되고 뭐 이메일을 보낸다면 이메일 보낸 그 내용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렇죠. 말로만 해서는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리튼으로 네. 그거를 남겨야 돼. 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아마 그 교사 훈련 받을 때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어서 사인을 했을 건데 네. 하다 보면 너무 친절한 선생님들은 그냥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이 부모들이 할 일까지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네. 본인이 오해를 받고 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사연을 좀 이렇게 다시 보면 네.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받을 때 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확실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막연히 부모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교육을 안 받으신 네, 분들도 네, 네.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항목 법적인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책임을 이래서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드시 오셔서 네.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네. 또 이제 디스플린 하고 안 되고 그것까지는 무슨 법적인 문제까지는 개입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어떤 원리대로 아이들을
뭐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가 무슨 뭐 해를 끼치고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 있다. 그럴 때도 그건 분명히 부모한테 알려야 되고 네. 만약에 이 교사가 직접 부모한테 알리기가 어베일러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음. 자기한테 슈퍼바이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 반드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또 책임질 영역이 있고 또 유치원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또 확실히 알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확실히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맞습니다. 또 저는 사실 좀 놀라운 부분이 이제 교사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오늘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바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두 분이서 워킹맘 워킹데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집안 환경이 뭔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러기 생활하시는 이런 부부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싱글맘이 될 수도 있고 싱글댓. 저희가 그런 디테일 상황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유치원에 맡기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네. 이 사연에서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우리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은 학교만 보내면 공부는 다 거기서 알아서 해줄 거고 네. 유치원에 보내면 생활교육까지 다 가르칠 거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교회 보내면 신앙은 다 교회에서 책임져 이렇게 막연히 네. 이거는 일종의 책임 전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학교에 보낸다 해서 똑같이 다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맞아요.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 성향도 있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뭐 예의가 바르다 안 바르다, 다른 아이가 어울리는데 잘 어울린다,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히 뭐 교우 관계에서 무슨 애들끼리 다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 아이의 기본적인 인성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지나치게 못한다든가 또 이제 애들하고 잘 그렇게 적응을 못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럴 때는 부모님이 반드시 그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는 그런 네. 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교사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안 통해요. 네.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국에서도 길러보고 미국에서도 길러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교사가 이제 학부모를 초대해서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애들 공부를 어디까지 나가고 그 자기 자녀 자리에 앉아서 애들이 쓰는 교과서도 보게 하고 이제 교사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교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아이는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미국에서 애들을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우리 애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나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뭐 가르치시죠 뭐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안이 꼽다는 잘난 척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 오히려 저를 좀 건방지게 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줄 몰랐는데 네. 한국의 학부모들은 가면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맞아요. 부탁하는 그런 네. 수동적인 태도지만 미국에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어. 자기 자녀는 자기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 또 부모가 어디까지 해주기를 원하는지 꼭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쪽에서 이제 부모가 요청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부모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애들이 어떤 면에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기 미국의 어떤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뭐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보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는 주지만 그거를 제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교사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는 이제 소수민족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면들은 특별히 부모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배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 음, 환경에서는 조금 더 선생님께 알아서 그렇죠. 해달라 하는 어떤 수동적인 그 그렇죠. 자세가 있지만 네. 우리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그럼요. 아이가 어떤 컨디션인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딱 얘기를 하고 음흠.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그렇죠. 또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네, 큰 중요한 예, 일이죠. 맞습니다. 이제 가끔 우리 한국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민 1세일 경우에는 영어가 잘 안 돼서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주변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yes yes 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내가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 네네.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가 오히려 이제 유치원 정도라면 어렵지만 학교 고학년이나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또 이제 상담사도 있고 학교 안에는 상담자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어서 음, 내가 모른다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맞습니다. 모르는데 모르는 것조차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는 척하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영어는 내 세컨 랭귀지다. 그래서 내가 풀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통역해줄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없다 그러면 주변에 교회라든가 이렇게 뭐 그 친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안전하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교사 선생님께서도 정확하게 그렇죠. 바운더리를 세워주시고, 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또 그렇죠. 현명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유치원에 맡기는 아이에 대해서도 아니 유치원에 맡기는 아이가 아니죠. 엄마 부모님. 죄송합니다. 네. 부모님 뭐 또 이런 경우에 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모님이 해야 될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님을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진 그분이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거를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시간이 없어도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건 투머치 네. 지나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자녀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미국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위해서 뭐 30분이고 이런 거는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위생 관리라든가 뭐 옷을 갈아입힌다든가 열이 있는 점들 살펴본다든가 애가 저기 좀 몸이 아픈지 이런 것도 보고 이거 할 수 그런 걸 못할 정도의 부모라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모님이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면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문화를 모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첫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도 그게 너무나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땐 개인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이렇게 메모지 같은 데다가 공식적인 어떤 레터로 네. 이런 부분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시간을 잘 지킨다든가 다른 아이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든가 뭐 저기 언어가 저기 애들이 쓸 만한 그런 좋지 않은 언어를 쓴다든가 음. 뭐 위생 관리가 잘 안 됐다든가 뭐 식사 버릇이 어떻다든가 그걸 선생님이 책임지지 말고 음.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네. 안전하죠.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능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옆에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 또 바로 습득해 버리는 좀 그렇죠. 그런 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교사분들께서도 한 아이의 어떤 behavior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렇죠. 그런 파장 효과가 난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미국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딸도 미국 학교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교장 선생님한테 꼭 데려가요 아이를. 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네. 학부모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 한국 부모님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고자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미국은 그거는 보고를 안 하면 오히려 그런 저기 질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알아서 본인이 하려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오히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교장생 학교마다 그런 룰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 학교에 주임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말하면 주임 교사가 따로 있고 또 교감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자기 맡은 직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셔야만 그게 질서가 잡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때 미국이 좀 지나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ADHD 지금은 많이 그게 이제 인식이 됐지만 이 캘리포니아 유난히 ADHD에 대한 진단이 너무 빨라요. 저는 그게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교사가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좀 개구장이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이런 애들 보면 남자애들은 특별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루기가 기술도 부족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노련하지 않으면 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버더가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이 진행할 때. 그러면 그냥 얘네들을 상담실로 보내버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얘는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죠. 그렇죠. 아 얘는 정말 ADHD는 정신병의 일환으로 이렇게 그 DSM이라는 정신병 분류 책에 딱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아는 애들은 다 알아요. 쟤는 저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멘탈 디스오더라 그러는데 네. 그런 애는 쟤는 쫓겨난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네. 그 시간이면 꼭 그 상담 가서 공부하다 말고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네, 네. 어떤 때는 이제 부모를 불러다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진단이 내려서 네.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인데 많은 약들을 네. 이렇게 너무 먹더라고요. 빨리 네, 약으로 빨리. 먹어서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정말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축 늘어지고 막 네. 이런 활달한 맞아요. 그런 액티비티를 잘 하기 싫어하고 네, 정말 축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이 맞아요.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빨리 네.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그렇죠. 귀찮으니까 그냥 ADHD 는 약먹여서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쉽게 하려는 그런 성향 네. 그거는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ADHD 진단할 때 반드시 한 군데서만 이렇게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방해를 한다 그래서 ADHD 진단을 내릴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장소 두 군데 이상에서 똑같은 증세를 보여야 그런 진단이 내려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집에서는 안 그런데 애가 학교에서만 그렇다. 그러면 그건 학교 환경이라든가 네.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친구들에게 이게 학습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학교에 맡기시거나 학교에 보내실 때 맡긴다는 것보다는 정말 더 많이 개입해 주시고 같이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해 주시면 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보내는 네. 이유가 뭔데요? 이제 애들을 맞아요. 잘 기르고 싶어서 네,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딱 갔는데 얘가 이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괜히 게을러서 그래 얘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낮잠 자는 시간이 강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들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드시 어떤 작거나 크거나 요인이 있다는 거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다녀오면 애들하고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렇네요. 네, 이오늘 유치원에서는 네. 어떤 시간이 재밌었는지, 어떤 시간이 힘들었는지, 맞아요. 어떤 시간이 불편했는지, 네네. 막 이런 거 가기 네. 싫은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네. 그런 정성이 좀 필요하죠. 맞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몇 년 동안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유치원에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히 큰 학대들이 이루어진다든지 네, 너무 가슴 아픈 네,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음. 또 참 오늘은 또 교사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또 반대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저희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네.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면서요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네요. 박사님 오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어린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한다는 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온 커뮤니티 사회가 국가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리더가 되고 여러 각 방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주인공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같은 가치관 또 이 같은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방향이 같아야 이 아이가 일관성 있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참 필요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도울 수 있다 이런 거를 나누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자다 우리는. 맞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네. 또 힘 있는 우리 강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